안녕하십니까. 재화의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요, 그 소위 출장 마사지 선입금 사기. 이제 아마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처음에 저한테 어떤 인터넷상으로 법률 질문을 할 때 출장 마사지 선입금 사기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 여성 측과 이제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근데 이제 그쪽에서 하는 말은 처음 고객은 혹시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안전금, 보증금 뭐 이제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50만 원을 일단 입금을 하시라. 그래서 그 이후에 성매매를 한 다음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 돈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제 진짜 보증금의 개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진하게 보내십니다. 그 50만 원을. 보내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 연락이 와요. 그 성매매 업체 측에서 지금 뭐 단속이 떴는데 이거를 빨리 돌려드리겠습니다. 내지는 오늘 일단은 진행을 못하게 됐다. 돌려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당연히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입금에 오류가 생겨서 그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 한 번 더 들어와야 그거에서 맞춰가지고 보낼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참 희한하게 속으시더라고. 그러면 내가 50만 원 찾기 위해서 다시 50만 원 또 보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 측이 또 하는 말은 근데 이게 수수료가 빠진 바람에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50만 원 보내셨는데 저희가 뽑아보니까 49만 2천 원밖에 안 됐다고 8천 원이 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100만 원 드려야 되니까 100만 원에서 이제 수수료 4천 원, 6천 원 다시 포함해가지고 100만 6천 원을 다시 보내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이 들어간 돈이 자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손을 못 떼시는 거예요. 마치 도박에서 손 못 떼는 것처럼. 그러면 또 돈을 구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100만 6천 원을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200만 원이 됐죠. 근데 또 뭔가 다른 핑계를 또 대요.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이게 속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자꾸 벌써 막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제 본전 생각에 어떻게든 저 돈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귀신에 홀린 것처럼 계속 돈을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입금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뭐 차 파신 분도 봤고, 집 대출 받으신 분들도 봤고,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해서 도대체 왜 저 말을 속을까 했는데 그 속으신 분들을 보면은 다들 이제 이구동성을 하신 말씀이 뭐냐.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귀신에 홀린 것처럼 내가 미쳤었나 보다. 항상 이 얘기는 꼭 나오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돈을 입금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출장 마사지 내지는 성매매, 선입금 사기 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종 사기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하고 굉장히 그 구조가 유사하죠. 상대방한테 거짓말을 해서 돈을 계속 입금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방법인데 물론 이 사람들도 항상 대포 통장을 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이스피싱도 그게 결국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하는 거고요. 이 출장 마사지 선입금 사기, 뭐 성매매 사기 이런 것도 다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죄명은 동일하게 사기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범인을 잡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잡아보면 해외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해외 서버를 두고 있고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실제 잡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잡히신 분들이 저희 의뢰인도 돼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범행하신 분들이 저희 의뢰인이 됐을 때 그 기록을 많이 이제 검토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그분들이 한 10억 이상 이제 편취를 하신 거죠. 피해자들로부터. 그래서 굉장히 놀라긴 했는데 실제 잡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사실은 고소를 하시는 게 맞는데 고소를 해야 수사기관에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검거를 해야 되는데 고소가 없으면은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포나 검거의 필요성을 아예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성매매로 시작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 피해자분들이 고소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편해하세요. 이거 내가 고소했다가 혹시라도 식구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 직장에서 알게 되면 어떡하나, 내가 처벌받으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전긍긍하고 고소를 쉽게 못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를 알고 악용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인데 반드시 고소가 돼야 됩니다. 고소를 했을 때 단순하게 성매매를 시도만 한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아요. 처벌도 안 되고 식구들이나 뭐 회사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우편물이 가긴 합니다만 우편물을 이제 또 다른 장소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별도로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를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성매매를 시도를 했었던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때, 그때는 이제 성매매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이제 단순하게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크게 보질 않고 그냥 좀 기다리세요,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식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그 고소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그 고소 진행 과정에서 내가 피해자로서 공식적으로 또 등재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체포가 됐을 때라든지 제가 피해자로서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소인의 지위에 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피해 금액 회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는 X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도박 자금을 빌려줬을 때 내가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 성매매 대금으로 처음에 사용됐던 것은 불법한 행위에 공여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그 금액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형사 고소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사기죄로 체포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또 처벌의 수위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그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끝나는 경우를 넘어서서 이제 실제 이제 진짜 만나가지고 성매매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성매매를 하면서 그걸 몰래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영상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가지고 그 남성분을 이제 향후에 협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자기 어떤 성관계 영상,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성매매 영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영상을 숨겨야 될 거고, 그러면은 그 사기 범행을 했던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영상을 가지고 슬슬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사례 중에 실제 5억까지 그 피해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하여튼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어떤 성매매를 시도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 사기라든지 어떤 공갈, 협박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더더욱 더 사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시도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연루가 됐을 때는 절대로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덮는다라는 것은 본인이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대처하는 경우에는 점점 피해도 커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생각했던 거 예상을 훨씬 더 초월하는 그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이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지만 생각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분명히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가장 좋은 방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 성매매는 시도조차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상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